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10년 전 일어난 제주의료원의 비극을 아십니까? 임신한 4명의 간호사들이 중증 환자에게 줄 약을 갈다가 치명적인 약품을 흡입해 심장질환 아기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픈 건 엄마가 아닌 아이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했었는데요. 10년 만에 대법원이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라며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올 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는 전년 동월 대비 11.3% 줄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후 5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고요.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이유, 우리 모두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2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삼성전자 1분기 연간 잠정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성적과 연간 잠정 실적이 발표된 겁니다. 롯데는 형제의 난이 시작됐고요. SK이노베이션은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합니다. 오늘 기업 관련 굵직한 뉴스들이 많아서요. 모아서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모아서 이거 아세요? 잘 몰라요. 몰라요? 예. 어제도 우리가 이거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서경석, 이윤석 씨가 했던 거다. 그랬더니 들어본 것 같아요. 이제 기억나세요? 네, 그랬더니 네. 우리 청취자분이 문자 보내주셨잖아. 아니라고 주병진 씨가 먼저 한 거라고. 그런가요? 네, 아무 의미 없었네요. 네, 자 오늘 기업 관련 모아서 네. 우리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나눠볼 텐데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발표됐어요. 내용을 네. 좀 짚어주시죠. 지난 7일 날 우선 잠정 실적이 발표됐죠. 55조 6조 4천억 영업이익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거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 55조 3,252억. 네. 영업이익은 6조 4,473억으로 해서 그 잠정 실적보다 약간 높아졌고 지난 4분기보다도 높아졌고 전년 그러게요. 동기 대비해도 그 매출액은 5.61%. 그러니까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44% 증가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그 분기 실적 매출 50조 이상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 증권가에서도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원대도 수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저력을 발휘하게 된 효자 종목은 일단 당연히 반도체죠. 반도체. 네. 네. 예상외로 실제 이제 잠정 실적 때는 반도체만 집중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스마트폰 사업부도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실제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사업부가 매출의 대부분 영업이익을 차지를 하지만 네. 스마트폰 사업부가 부매출 26조에 영업이익 2조 6천억을 올렸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우려했던 것은 그 코로나19 때문에 스마트폰 사업부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했는데 맞아요. 반도체는 이제 원래 좀 실적을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우선 반도체는 그 작년에 굉장히 반도체가 안 좋았는데 작년 2분기 이후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재고를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4분기부터 디램 반도체의 현물 시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네. 특히 수익이 많이 나는 반도체가 뭐냐 하면 고용량 디램인데 32기가 이상의 서버용으로 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재고 조절을 잘했는데 이게 마침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 서버용으로 주로 들어가는 게 AI, 네. 빅데이터, 그러니까 언컨택 이코노미에 주로 들어가는 반도체와 맞물리면서 가격이 14%나 상승을 했습니다. 수익률이 워낙 좋았죠. 이게 굉장히 럭키한 그 실적이었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스마트폰 사업부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은 주로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라 그러죠. 제일 최고급 모델은 일반 소비자들이
매장에 직접 가서 만져보고 주로 그렇죠. 구매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비싸니까요. 네, 비싸니까. 네. 그래서 이 언택 이코노미 상에서는 안 좋을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1분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원래 휴자 종목인 반도체 그리고 의외로 스마트폰 사업부가 좀 선방을 했다. 그래서 1분기 성적표를 잘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위기가 기회가 됐고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같은 것들이 증가되면서 반도체 수요도 많아졌고 네. 이 모든 것들이 보면요. 사업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때가 잘 맞아야 하고 네. 그동안 준비되었던 노력들이 함께 또 빛나야 되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 때가 오기 전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기업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분기예요. 네. 이제 실적 보릿고개가 예상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맞습니다. 그 사실 1분기 실적은 네. 그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OECD 국가 중에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그렇죠. 그리고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1분기의 그 매출 실적들은 지금 보면 대부분 다른 기업들도 서프라이즈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예상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의 산업 구조 자체가 수출 위주의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1분기는 사실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팬데믹이 3월 11일부터 발생했습니다. 아마 글로벌 경기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했고 우리가 벌써 4월 수출 실적 20일 발표했던 게 벌써 27% 꺾이지 않았습니까? 네. 반도체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언컨택 이코노미 때문에 서브용 반도체가 뭐 좀 보조를 해주긴 하지만 문제는 사실 반도체의 서브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삼성전자 반도체의 큰 수익원 중에 하나가 그 시스템 반도체 즉 네. 5G 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입니다. 주요 원래가 5G 폰의 전성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5G 폰이 전성기를 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꺾이는 것은 이제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또 문제는 디스플레이와 이제 IM 스마트폰 사업부인데 네. 동경올림픽이 예상돼 있었지 않았습니까? 디스플레이가 꺾일 수밖에 없고 또 가전사업부가 매출액을 분기별로 한 10조 정도 하는데 네. 가전사업부 매출도 현재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분기에 가장 큰 관심권은 지금 수십 분기 동안 50조 이상의 매출을 실적 올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과연 50조 매출을 수성할 수 있을까가 지금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2분기 실적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의미를 갖고 있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는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제 홍남기 부총리도 앞으로 뭐 원격 진료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언택트 산업이 더욱더 발전할 것이고 나라에도 지원할 것이다라고 했으니 그래도 좀 기대를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사실은 또 위기가 기회일 수 그렇죠. 있죠.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조업에 사실은 상당한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네. 우선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낸 덕분에 K 브랜드의 후방 효과가 그렇죠. 굉장히 커졌습니다. 정말 국가 이미지가 예. 엄청 올라갔죠. 못으로 살 수 없는 이미지가 맞습니다. 개선이 된 게 가장 큰 거고 이걸 조금 좁혀서 이제 디지털 쪽에도 우리나라가 IoT가 강한 쪽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로 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D램 반도체의 경우에는 코스트 절감 효과를 굉장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V낸더 같은 경우는 6세대 V밴드가 이미 나와서 타의 중국, 우리 생각해보면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2020년이면 한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지금 보면 중국은 여전히 반도체는 미미합니다. 아직까지 유효한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반도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 많은데 반도체의 가장 큰 수익원 중에 하나는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더리도 굉장히 수익이 큽니다. 네. 이 두 가지 사업 영역에서 삼성전자가 새롭게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효자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에게 굉장한 위협이었던 중국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 미래는 있다. 기대할 수 있겠다. 그리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가전사업부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의 역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잘 팔리고 있는 것들이 이제 뭐 건조기라든지 이제 이렇게 방역에 도움이 되는 가전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경우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코로나19의 역설적인 효과를 좀 일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핸드폰도요. 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언택트 같은 것들도 결국 뭐 핸드폰으로도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핸드폰 수요도 오히려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비전문가의 네. 그런 장밋빛 전망을 좀 한번 보태 봅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관련 뉴스들 살펴봤고요. 롯데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도대체? 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100일 이후를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형제의 난이 시작됐어요. 형 네. 신동주 회장의 반격이 시작된 것 같은데 좀 잠잠했는데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신격호 회장의 그 사후에 뭐 잠잠하다 했는데 100일을 기념으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실제로는 일본의 주주총회가 6월 달에 있습니다. 네. 그걸 앞두고 하는 거예요. 예, 일본의 주총회가 6월 달에 있는데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주주가 지금 신동주 SJ 코퍼레이션 회장으로 있는 광윤사가 대주주로 있죠. 28.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광윤사의 대주주가 바로 신동주 전 부회장입니다. 네. 50% 플러스 한 주. 대주주죠. 그래서 이 광윤사가 롯데홀딩스의 대주주가 이기 때문에 일본에는 일본 회사법이 있습니다. 일본 회사법에 의하면 범죄가 확정이 된 사람, 일본 회사법 854조에 의하면 범죄가 확정이 된 사람은 등기사에 오를 수 없다라는 조안이 있어요. 잠시만 여기서 상관없는 질문인데 갑자기 궁금해진다. 그럼 우리나라 회사법에는 범죄가 확정된 사람도 등기사에 오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금융사면 안 됩니다. 네. 계속 하십시오. 일본 회사에는 범죄가 확정된 사람은 등기사에 오를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 있습니다. 회사법 854조에 있는데 이 법을 근거로 그러니까 롯데홀딩스의 현재 등기이사 대표이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인데 그 롯데홀딩스의 대주주인 광윤사의 대주주가 신동주 전 회장이 이 법을 근거로 자 이제 법이 확정됐으니 확정이 되었으니 등기사에 대해서 반기를 걸겠다. 안 된다라고 지금 주주 제안서를 제출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6번째 회의만 제출인데 같은 이유로 지금까지 계속 회의만을 제출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그 이전에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이유로. 맞습니다. 그렇다면 5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네. 이번 이유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것 같기도 한데요. 무슨 이제 주주 구성이 중요한데. 그렇겠네요.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 구성을 보면 일단 광윤사가 28.1%. 그 다음에 일본 그 나머지 지분 종구본 지주가 또 27.8% 그리고 임원지주 이렇게 합쳐가지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표싸움을 하면 여전히 28대 53.9%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불리합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번 제안을 하더라도 주주 제안 쪽에서는 여전히 6번째도 가결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아니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도요? 그래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것도 거부를 한다면 법정으로 가겠다. 지금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작년에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작년 10월 달이죠? 네, 작년 10월입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신동주 회장은 법상 일본 회사법상 범죄가 확정된 사람은 등기이사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등기이사들의 구성원 대부분이 신동주 회장보다는 신동빈 회장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어서 맞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일부 재계에서는 아마 그 신격호 회장이 남기고 온 유산, 그 상속의 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롯데 제과 4.5%, 롯데 지주 3.1%. 제가 알기로는 이 상속 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더 신빙성 있는 것은 일본 회사법을 근거로 아마 제안을 한 것이고 나름 이제 뭐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준법 균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아마 이번 주주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재판으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여기 주주총회에서 잘 주주총회가 아니죠? 주주총회 맞습니까? 맞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잘 정리가 될지 저희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신동미 회장은 지금 오히려 나는 뭐 온라인 쇼핑 통합 앱 롯데온에 전력 질주하겠다. 꼭 네. 이렇게 아주 더 당당하게 말하는 모양새인 것 같아였고 롯데온 때문에 주식도 좀 많이 오른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롯데온이 뭐예요? 우리나라 쿠팡이나 G마켓 같은 네. 온라인 이커머스 마켓이죠. 우리나라의 3대 유통회사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네. 들이 꽂힌 부분이 바로 이 이커머스 시장입니다. 사실은 이 3대 유통 대형 그 공룡 같은 기업들이 이커머스 시장이 이렇게까지 클 줄을 몰랐습니다. 그랬겠죠. 작년부로 이커머스 시장이 국내에 100조가 넘어섰습니다. 와. 근데 롯데온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그 중에 2023년까지 20조를 먹겠다. 쇼핑 앱의 넷플릭스가 되겠대요. 네, 넷플릭스가 이제 혹시 넷플릭스 보세요? 그럼요. 네, 넷플릭스의 특징은 제가 보는 거와 우리 앵커님이 보는 게 다르죠. 네, 좋아하는 맞아요. 게 맞춤형으로. 맞춤형이라니까. 롯데가 주장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쿠팡이나 G마켓처럼 누구나 똑같은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쇼핑 트렌드와 나의 경향에 맞도록 안내해 주는 제공해 주겠다. AI를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롯데는 이제 그 옴니 마켓이라 그래가지고 이미 롯데는 7개 사이에 전국에 롯데 쇼핑부터 백화점 뭐 다 오프라인이 다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쿠팡은 새벽 배송을 강점 내세운다면 롯데온은 이미 깔려 있는 매장에 누구나 쉽게 가서 만져보고 보고 내가 주문한 것을 거기서 바로 픽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크게 두 가지 전략입니다. 맞춤형으로 가겠다. 그리고 픽업 서비스를 쿠팡보다 경쟁력 있게 가겠다라고 두 가지를 이제 강점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섰는데 문제는 이 이커머스 시장은 플랫폼 마켓입니다. 이게 플랫폼 마켓이라는 것은 누가 먼저 선점하고 그리고 그렇죠. 선점을 했다면 그 다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사람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저도 늘 쓰는 네. 거 써요. 예. 네. 그 시장을 얼만큼 잠식할 수 있을지가 아마 지금 롯데온을 지켜보는 가장 관심거리 중에 하나일까라 생각합니다. 네. 또 이게 잘 돼야 신동민 회장은 또 힘이 실릴 텐데요. 그렇죠? 이 그렇습니다. 사업이요. 알겠습니다. 자, SK 쪽으로 가보죠. SK 이노베이션이 미국 배터리 2공장 건설에 8,900억 원을 지금 출자한다는 네.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 네. 엄청 큰 금액이잖아요. 큰 금액이죠. 저한테만 큰 금액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아니, SK한테도 큰 거. 근데 왜 안 놀래세요? 전 저만 큰 금액인 줄 알았잖아요. 조가 넘지 않으면 놀라지를 않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어제 이틀 전에 S-오일이 1분 실적을 발표했는데 1조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1조. 예, 국내 정유 4사 그 S-오일,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합쳐서 약 1분기에 4조 영업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요. SK이노베이션 역시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와중에도 왜 1조 가까운 돈을 미국에 투자를 하느냐. 이유는 자동차 시장입니다. 2023년이 되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10%, 그러니까 10%면 일반적으로 트리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시장에서 특별한 차가 아니라 주류차로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10%가 넘어섰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전기 배터리 시장이 공급이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겠죠. 현재 공급할 수 있는 양은 그 수요의 반도 안 됩니다. 투자할 수밖에 네. 없죠. SK이노베이션의 현재 자동차 배터리 시장의 시장 점유율은 2.7%입니다. LG화학이 국내의 강자인데 17% 정도 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제2공장을 증설을 하면 SK이노베이션의 얘기로는 약 글로벌 생산 규모를 71 그 기가와트까지 생산하는데 이 정도 양이면 시장 점유율 한 5%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이제 크게 세계 시장인데 가장 큰 시장은 사실 중국 아시아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북미 유럽 시장인데 서유럽 시장인데 북미 시장에 요구되는 배터리는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 두 가지 전략으로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렇죠. 배터리를 탁 찝은 거고요. LG화학이 지금은 선두주자지만 네. 본인들이 이 공장을 늘림으로써 이제 쫓아가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으로 8,900억 원을 투자한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에 한번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 분쟁으로 그때 시끄러웠죠. 싸웠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맞아요. 합의가 된 거죠. 네. 아마 그것도 이번 투자 결정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되었기 그렇죠.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투자가 가능. 이미 근데 사실은 이 공장 투자는 3년 전에 이미 얘기는 했었는데 투자를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법정 소송이 끝나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이번 결정에 중요한 아마 결정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법정 결론이 났어요? LG화학 삼성 이노베이션이 합의하기로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예, 이번 투자를 결정하지 과감한 않았나. 투자를 그렇죠. 네,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렇죠. 할 수가 없겠죠. 네. 자, 오늘 삼성, 롯데, SK 여러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있어서요. CEO스코 박주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